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 피해 지원 등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 제방을 쌓아놨던 것들이 약해지면서 터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첫 번째 우리가 인재라고 느껴지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적인 재난은 뭐냐면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거죠. 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BS는 재난방송 주간사고, 저희 사사건건이 원래는 정치토론과 인터뷰 중심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도 각각 산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가급적 최대한 깊숙하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소강 상태긴 하지만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주말에 비가 오게 되면은 뭐 산사태가 추가로 뭐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말이죠. 지금 긴장해야 할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산사태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도 무너지지만 비가 얼마 안 오는데 꾸준히 오게 되더라도 이게 포화가 돼가지고 그 조금만 오더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되는 게 그 산사태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구 작업이나 구조 작업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네네.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근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산사태 부분을 좀 자세히 짚긴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크게 네네. 많이 났고 여기저기서 났고 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있었는데 네네. 그 사고가 난 지역들을 보니까 정작 그 산사태 취약 지역 거기에는 네네. 다 빠져 있더라. 뭐 한 네네. 군데만 들어가 있나요? 그랬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존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데이터, 네.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그 데이터가 너무 뭐 허술하고 부정확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번뿐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인명파이 나니까 이게 대두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같은 판바이 2011년도 우면 산사태 날 때 보면은 제가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요번에 또 10군데에서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사태로. 200명이 부상당하고요. 요번엔 지금 44명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지금 한 반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근데 10군데가 사망사고 났는데 요번에 지금 경북도 지금 10군데, 9군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여기도 10군데 중에서 8군데, 9군데가 사람이 건드린 데 산사태가 다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도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급경도 지역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건드리는 다 빠져 있고 위험한 데는 빠져 있고 실제로 산사태는 사람이 건드리서는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건드리는 데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나고 나서 오면 산사태 나고 나서 이제 취약자라는 게 지정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거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1대5마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있냐면 지형의 경사에 따라서 경사가 가파르면 산사태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예. 완만하면 그거 지형 경사 가지고 그냥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간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현장에 그럼 방문해서 이렇게 네, 측정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하고요.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냐면 방문하게 되면 사람이 건드린 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린 데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그 자료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예천 산사태도 그렇고 산사태 취약적이 산사태 위험지도 없는데 그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도는 경사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경사가 완만하지만 산사태가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과수원이나 사람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게 1등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발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개발을 하고 사람 손이 들어가게 되면 네네. 거기에 이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데 네네. 정작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그 데이터 안에는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가 네,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산림청은 산이라고 되는 데만 자기네 관리 지역이지 그게 밭이나 논이나 뭐 과수원은 빠져 있습니다.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 지자체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하는 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자기네별로 사는 산림청 밑에는 행안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산림청은 열심히 하지만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권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때 저희는 2011년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요. 그러니까 해야 관리 된다. 주체를 좀 통합하자. 통합하고 사람이 건드려 나니까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고 나서 12년 동안도 제가 임명편한데 보면 전부 다 사람이 건드린데 산다태 취약적이나 급경사 지역이 아닌데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교수님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걸 보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네, 저기는 관할하는 주체가 네,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위에는 산림청이 관할이고요, 산이니까. 예, 밑에는 또 국토부가 있으면 산중턱에는 국토부 관할이고요. 만약 도로가 있으면 네, 그건 관할이 넘어갑니다, 국토부로. 도로 인근은 네, 네. 그렇게 예. 하고 또 하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 마을이나 지자체들은.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산에도 약간 좀 사람이 주택을 한 데는 또 주택과로 넘어가 버리고요. 예, 그러면 지자체가 되는 네, 거고. 또 태양광이 있게 되면 그 산업자원부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산사태가 꼭 저렇게 산림청이 관할하는 상단부에만 발생한다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청은 중간에 있더라도 사람이 건드린 데는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인명피해 나가지고 산사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그 관계 없어요. 누구 붙여진지 간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지 산사태 자기 부처별로 자기 편한 대로 관할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면은 것이죠.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네. 현장을 누군가가 방문해서 네. 그거를 산사태 취약 지역에 이제 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이상적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거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몇 명 안 됩니다. 예.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다 모든 재난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컨트롤 타워하는 건 피라미드 아닙니까? 밑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받쳐주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요.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산사태가 산사태 관리할 지역이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추정이 됩니다. 그거 전국적으로 100만 개로 추정이 된다. 네, 그거는 예.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24억 원을 정부 받아가지고 100명을 데리고 연구한 결과가 100만 개라고 추정한 거를 산림청이나 행안부, 국토부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예. 결론이 24억 원의 결론이 뭔가 하면 실태 파악이 아니라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해라. 그게 결론입니다. 100만 개로 추정되니까 일단 파악부터 해보자. 네, 그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제 24억 원의 결론입니다. 정부 예산에. 예. 근데 연구는 연구고 실태는 자기네가 왜냐하면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실은. 보고서는 받았지만 서울시도 전부 다 산림청에 다 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알지만 엄두가 안 내는 겁니다. 그럼 엄두가 안 나는 건 뭐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주민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 오늘 갑자기 건드리면 그게 3등급, 1등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1등급이라 하면 산사태 위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건드린다니까요. 예. 지형으로 볼 때는 완만하더라도 건드리면은 1등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예, 나무도 자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재난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지금 주민 참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말미 부분에 얘기하려다가 네, 네, 네. 말이 나온 김에 네, 해보죠. 네, 예, 하십시오. 말이 네. 나온 김에 네.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 동네에 네, 네, 어디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니까 네, 네, 주민들이 인지하고 네, 네, 그거를 어딘가에 알리면 네. 산사태 위험 지역에 위험 그 구역에다가 네, 네, 그 네. 지역을 넣을지 말지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네, 네,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어디에다 알려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지자체 알리는데요. 예. 나와보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인명표현한 지역을 수십 개를 봐봤는데요. 가보면 참 뭐라 그러냐면 그 전부 다 사람이 건드려서 무너졌다는데 예. 건드린 데서 무너지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저 좀 공사해달라고 지자체에 전화한답니다. 니네가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면 지자체도 나와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사람들이 현장에 와봤자 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아까도 그런 뭐 말씀하셨고 전문성도 있고 자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개인 거니까 개인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예. 우리를 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누가 와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판단하려면 여기가 위험하다, 산사태 위험 정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네, 네. 판단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실태 파악이 아까 100만 개 있다 그러는데요. 예.
아까 산사태 취약적은 산림청에서 26,000개 하고요. 행안부에서는 16,000개 정도 합니다. 26,000개가 산림청이고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한 26,000개 정도 한 16,000개 정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는 한 2만 개 정도 하고 중간에서요. 예. 10만 개도 모릅니다, 지금. 90만 개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태 파악 안 하고 위험한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산사태 나도 전부 다 틀리죠. 예측의 첫째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시험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겠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예. 하루아침에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실태 파악은 어디가 좀 주체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오송 지하차도 보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이태원도 4시간 전에 11번 일일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해답입니다. 그럼 전화를 지자체에 하면 네. 다시 제가 질문이 좀 네. 반복되는데 하면은 현장에 누가 와서 그 위험 정도를 판단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그겁니다. 니네가 인허가 해줬으니까 니네가 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개인권이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거기 나갈 꼭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꼭 나오도록 예, 만들어야 그 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네. 질문의 요지는 네. 그런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을 때 네. 산사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은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거는요. 그거를 예를 들면 산림청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다른 데서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건지. 산림청도 지금은 예. 뭐냐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거든요. 산사태 나더라도 사람이 안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송지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옹벽이 제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터져가지고 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인명피해까지 키웁니까 지금요? 가장 지금 핵심은 지금 오송지하차도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다리 있는데 손가락만 봅니다. 지금 잠깐만 제방 기술적인 거 그게 아니라 인명피해를 나지 않게 사전에 막으면 되는데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예. 119만 전화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전화 받아도 공무원들이 안 나가도 됩니다. 꼭 나가라는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수님 네. 말씀은 그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법령을 정비해서 네네. 그거를 판단하는 주체를 설정하고 네, 책임의식 확실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누군가에게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권한과 책임을 주고 네네. 주민들의 어떤 신고나 인지가 있었을 때는 네네. 그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네. 그곳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그곳을 추가하는 형태. 네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네,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해결점은 바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역은 지역 사람들이 책임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남의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 주민들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제보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민의 전 조직이 필요하고요. 의용토방대처럼 재난안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우리가 70년도부터 우리 산업화가 돼 있거든요. 예. 50년이 돼 있습니다.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은퇴해가지고 현장에 다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교수 박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나왔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주치자가 돼가지고 119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24시간 자경단처럼 돌아가도록 하면은 최소한도 응급대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그 이수근 교수님께서 네네, 네. 대안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잠깐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네.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 대안이 나온 김에 내친 김에 이 부분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저 그 그래픽 글씨 가운데 재난의용대라는 게 말하자면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왜 갑자기 산사태 전문가가 재난 전문가가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산사태 전장을 거의 다 인명태난에 가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터전에 전부 다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이미 얘기는 한다. 네, 얘기하는데 어딘가에는 다 무시한대요. 공무원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얘기해도 그거를 꼭 나와보라는 제도가 국민이 참여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가장 뭔가면 대통령이 컨트롤 타운데 피라미드에 공무원들의 수적 정보를 도와줄 공무원들은 전화만 애타게 하는데 실제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참여 조직도 안 되고 법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시해도 되는 근데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듭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 나오는 거는 그것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제가 공무원들을 변호하려는 건 네네, 아니고요. 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현장에 가봤자 내가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가봤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또 같습니다.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개인끼리 분쟁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뭔가 다른 주체가 네, 나서야 맞습니다. 된다는 그래서 거고. 예.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설계회사들, 시공회사들, 대학교도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많고. 예, 예.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해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그런 전문가나 학계와 연계돼서 그 네. 지역별로 좀 해결해야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매번 해가지고 뭐 행안부나 위쪽만 보지 마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현장에서 해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100만 개 되는 거 현장조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사고 나면은 산사태 전수조사하고 막 이렇습니다. 마치 몰랐던 것처럼 100만 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합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장기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를 주인이 뭔가 지역이 주민이 되는 그 국민이 재난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의 수혜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컨트롤 타고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우리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못 해왔다. 우리 시간 놓쳤다 전부 다. 우리 국민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재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냐면 제가 예. 저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사태는 매번 제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성수대교부터 모든 재난의 32개를 검토해 보니까 예. 전부 다 사전에 국민들이나 제보를 했습니다. 인지와 고지가 있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겁니다. 예. 그 산사태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네. 오늘 그 사진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네네, 들었습니다. 네. 예, 이거를 좀 국민들께 설명을 하시고 싶다고 네,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모든 해결점이 있습니다. 예, 좀 잠시 설명.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산사태의 그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은 바로 현장에 있고 우리나라 지질하고 지형에 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흙이 약간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70%인데 전부 다 밑에가 안반이 있고요. 그 옆에 흙이 있습니다. 흙이 1m만 약간 이불처럼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1m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1m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화산재이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쉽습니다. 지질이 흙이 1m가 무너지니까 오면산도 이번에 예천도 똑같습니다. 1m가 무너질 때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만 만들어주면은 산사태가 나도 치고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산사태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인명피해를 막을 방법은 현장에 있다. 우리나라 지질 특성이 전국이 같습니다. 이건 몇백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산림청은 사방때만 생각하지 예. 간단합니다. 사람이 밑에 있으면 태양광 밑에 있으면 태양광에서 위험하다고 3,000개를 지정하지 말고 산안자부에서 밑에 집이 있으면 보호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더라도 피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 이미 개발했지 않습니까? 제가 개발하지 말자니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인명피해 나올 거면 그거를 보호벽 만들어서 나더라도 치고 옆으로 빠져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그 각 지역별 그 주택 앞에 네. 그 보호벽을 설치하자는 말씀이신데 네. 그것이 어떤 예산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보십니까? 주민들은 예. 그거 위험하다고 알면은 아마 세울 겁니다. 근데 취약 지역만 위험하다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예. 실제로 위험한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망사고 나는데 그거를 200~300만 원 가지고 보호벽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합니다.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아닙니다. 거고. 한국도 아니고 예.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메모되는 것보다는 아니까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국가 지원 여부와 별개로 네, 그 주민들에게 여기가 위험하다는 고지가 확실히 되면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실 분들도 꽤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재난방송할 때 KBS 재난방송할 때 비가 많이 산림청에서는 취약 지역을 피하십시오. 취약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안 나는데요. 네. 엉뚱한 데서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는 뭐냐면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는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십시오. 예.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을 주민들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정부는 이번에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산사태가 지지난해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답답함도 있고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산사태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답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을 도외시한 그냥 산사태 연구를 위한 산사태 연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사람이 건드리면 사람이 건드리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가 다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예.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는 산사태 예방 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부처별로 그렇게 관리가 분리돼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사실 이건 뭐 올해 예년- 얘기만이 아닙니다. 매년 나오고 있는 네. 얘기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부처 이기주의?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좀 네, 가장 뭐가 문제라고 되냐면요. 보십니까? 각 부처마다 좀 말씀드리기 예민하지만 카르텔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카르텔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얘기하는데 네, 지금 여기도 여기 역설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부처 카르텔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바뀌어도 못 바꿉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 건국 70년 됐지 않았습니까? 이미 고착화 돼 버렸습니다. 거기 다 이해관계자들, 이해협회들, 학회협회, 뭐 다 전문가들, 같은 직역들, 제가 보기에는 못 깹니다. 다 법으로 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별로 그렇게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네. 그걸 통합하고자 해도 네. 각 부처별로 그렇게 본인 담당 업무가 있어야만 또 배정되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이해관계자 학회협회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있고 네. 예산 문제가 네, 네. 있으니까 네. 그것을 통합하고 새로 조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권은 조금 있으면 바뀌니까요. 그러다가 시간 끌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네, 예. 네. 근데 많은 쟁점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네. 예, 저희가 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만간 또 다시 네네. 예, 인터뷰 기회를 만들어서 예, 다른 쟁점들도 좀 소화를 네,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